뉴욕 3대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쳤다 하는 얘기 나왔죠. 뉴욕의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다. 뉴욕 증시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협상이에요. 미중 간의 협상이 얼마나 빨리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요즘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중 간의 협상이 완료되고 나면은 미국 증시 빠지는 거 아니야? 미국과 중국 사인하고 나면은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다우지수가 0.15% 올랐고 나스닥은 0.66% 올랐습니다. 3분기 성장률, 이게 이제 호조를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3분기 성장률이 그렇게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상보다 나쁘진 않다, 이런 정도로 그럼 가고 있죠. 예상보다 나쁘진 않다. 처음에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다. 게다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계속 좀 부진을 예고했었는데 그 부진한 것이 조금씩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정부 당국의 보고서에서도 이제 6, 7개월 계속해서 있었던 경기 부진이라는 용어를 이제는 뺐다라는 거죠. 이제 부진은 아니다. 본격 회복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부진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아마 11월 달이 지나면서 수출이 아마 회복되지 않겠나, 12월 달엔 본격 회복되는 모습 나오지 않겠나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가 나빠지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철강이나 화학 같은 쪽은 뭐 좋아진다 할 수 없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특히 뭐 자동차 같은 쪽은 회복되는 기미가 나오고 있고, 그럭저럭 좀 뭐 나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지난달에 조선의 수출 쪽, 조선 수출이 좀 안 좋았지만 선박 수출이 안 좋았는데 아마 12월 달 가면서 이제 선박 수출도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북미 정상회담 열지 말 것,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것이 또 이제 하도가 막 되고 있는데, 글쎄 뭐 시장에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시장에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남북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죠. 총선하고 뭐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이런 것은 이제 물론 뭐 그게 총선에 이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선에 이용되건 말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북미 남북 대화,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총선에서 누가 뭐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누가 이기거나 막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또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게 뭐 별 영향도 없어요. 그런 뭐 것들이 괜히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에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옛날 뉴스가 막혀있던 그런 이제 1980년대도 아니고 지금 뭐 별 영향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너무 좀 무리하게 얘기한 거죠. 무리하게. 그렇게까지 뭐 그보다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당이건 야당인 간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 다, 물론 이제 북한 사람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다 남과 북이 좀 화해하고 조금 긴장이 해소되고 또 이런 걸 원하지, 서로 싸우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남북 긴장이 강화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죠. 그래서 남북 간에 북미 회담, 특히 북미 회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게 북미가 다시 옛날처럼 싸우고 하면은 불안하잖아요. 증시에도 좀 안 좋고. 옛날에 2017년도에 트럼프하고 북한이 막 뭐 핵 버튼이 누가 크니 이래가면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은 일단 경제도 안 좋고 증시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괜히 뭐 전쟁주들만 올라가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정말 그런 문제는 좀, 정말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한반도 그 위기 안보 상황을 좀 이렇게 좀 풀어나가고, 한반도의 하해 무드를 조성하고, 좀 이렇게 좀 평화 무드를 만들어 나가고,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평화죠. 그 어떤 것보다도, 뭐 경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전쟁 없는 나라, 불안하지 않는 나라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과의 괜히 위기감을 조성하는,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위기감을 괜히 조성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그렇죠, 뭐, 북한은 맨날 뭐, 미국이 침공한다라고 위기감을 조성하잖아요. 미국이 뭐, 지금까지 북한을 침공한 적이 있나? 전쟁, 6.25 전쟁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맨날 뭐, 북한이 서도로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또, 증시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3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하고, 또,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주 안에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ICBC의 진이 야한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중국이 2주 이내에 경제공작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는 12월 15일 전에, 추가관세 전에 무역협상 타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이 굉장히 12월 달에 김정은도 12월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뭐 마지노선이라 그러죠. 본인 말로 마지노선이라 그러고, 또 미중 간의 협상도 일단 12월 15일이 관세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전에는 일단 뭐 타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관세 인상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2월 15일 전에, 그래서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빠르게 뭔가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1%다. 그래서 예비치인 1.9%보다도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좋다라는 거죠. 지표가 좋다. 성장률, 뭐, 지표,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좋다라는 거죠. 요런 것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 부분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뭐가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10월에 내구재 주문, 내구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년 이상 쓸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구재라 그러죠. 1년 이상 그러니까, 소비재가 아니다는 얘기죠. 소비재가. 테레비라든가 자동차 이런 건 내구재라 그러는데, 10월에 내구재 주문이 0.6%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예상은 1.1% 감소할 거라 그랬는데, 이거를 뒤집고 증가로 반전됐다라는 것. 그게 방산 관련 장비 수주가 급증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감소가 아니라 증가했다라는 것은 예상보다 좋다는 얘기죠. 성장률도 예비치 1.9%보다 좋았고, 그리고 내구재 주문도 좋았다는 거. 게다가 이제 10월 달에 소비 지출도 0.3%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뭐 미국 얘기지만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어떤 바로미터이면서도 선도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MUFG의 크리스 루프키, 경제 펀더멘탈이 호조를 이루면서 주가를 또 한 차례 끌어올렸다. 내년 경기 우려가 대부분 진화되었다. 이 미국의 경기 우려가 진화되었다라는 것은 한국한테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또 세계 경제가 우려보다는 뭐 좋아지지 않겠냐. 많이 우려했는데 또 미중 협상이 잘 진행하면 중국 경제도 좋아지면서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미국 연준은 미국 경제가 완만히 성장하는 가운데 고용시장 역시 탄탄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네요. 자, 오늘은 뭐 특별한 뉴스가 많이 없는데, 대충 뉴스는 보고, 우리 어제 시장 얘기를 좀 쭉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 사업 제3국 공동 진출 논의를 했다 하는 거. 아부다비에서 이제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자력 고위급 협의가 있었는데, 아랍에미리트하고 원래 좀 사이가 좀 괜찮은 편이죠. 수년 전에 합의가 돼서 건설 중인 한국의 바라카 원전, 한국이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이 상업운전이 곧 개시될 예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삼국 원전 사업 공동 진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사우디죠, 사우디. 삼국이라는 얘기는 이제 사우디 원전 사업 공동 진출인데, 사우디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뭐 다 진출하겠죠. 효과적인 협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효과적인 협력 모델. 또 이건 어제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비건이 러시아 외무차관과 통화했다라는 것을 러시아 외무부가 공식 사이트에 올렸어요. 그래서 러시아 외무부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모르글루프 차관과 비건 특별대표 간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 과정에 대한 현황과 전망이 논의됐다. 이 방향에서의 조속한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국의 노력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글루프하고 비건 대표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최선희 부상의 이제 러시아 방문에 있었던 서로 논의했던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서 러시아와 중국 같은 그런 관련국의 조율도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 이제 조율, 그걸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미국이 러시아에다가 러시아나 중국, 특히 러시아의 북핵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지금 중국도 쭉 진행된 거 보면은 이제 중국과 북한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어제도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북한을 갖다가 무작정 도와주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북한 핵 개발 때문에 굉장히 중국이 좀 껄끄러워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과 가까운 지역에서 핵실험이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우려하고, 핵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을 이제 북한에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북중 간의 관계가 나빠졌던 한 5년 동안 냉랭했죠. 그러다가 이제 2, 3년 전부터 이제 김정은이가 중국에 조금 뭔가 좀 유화지 해소제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는 특히 이제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많았죠.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서 북한이 서방 세계의 고립뿐만 아니라 옛날 냉전 세계에서도 중국, 러시아로부터 이제 고립당하는 핵 개발 때문에 그런 이제 입장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작년도에 김정은이가 이제 적극적으로 외교 정책을 피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좀 좋아졌습니다만은, 아직도 중국과 러시아가 핵 문제만큼은 이것이 물론 전통적 우박이긴 하지만 핵 문제는 심각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북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좀 협조를 하자. 결국 우리가 북핵 문제, 국제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많이 강조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조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자 이런 건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북한의 과연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북한 핵을 뭐 용인한다? 혹은 이제 북한의 핵동결 정책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을 더 이상 이제 개발하지는 않고 확산시키지는 않는 대신에 있던 핵은 인정해 주자. 그러니까 핵을 인정하자. 이런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일부 보도에 하면은.
근데 이제 북한의 핵을 없애는 데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이제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모로글로프 차관이 비건 대표에게 최선희 부상의 러시아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비핵화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현재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첫 번째가 미중 협상이죠. 이게 이제 대략 한 12월 15일 12월 15일 이전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때 이제 그 중요한 관세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완료될 것 같다는 거죠. 그 이전에 완료돼야 관세 인상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갖고 첫 번째 거고, 그것이 이제 가장 강력한 호재고, 거기에 이제 경제지표의 호전이 있죠. 한국의 경제지표도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미국의 지표는 많이 호전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지표가 중요한데, 중국 지표는 이제 아마도 오늘이 이제 목요일 아닙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부터 쭉 나올 거예요. 이제 그 차이신 PMI 지표하고 간방 PMI 지표 같은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PMI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PMI 지표는 이제 체감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로,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현장 지표, 체감 지표, 가장 빠른 지표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제 10월 달은 조금 이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썩 좋다라고 할 수 없어요. 중국의 PMI 지표가. 근데 11월 달에 PMI 지표가 정말 좀 개선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좀 오늘 체크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PMI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은 아마도 한국의 코스피가 바로 2200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PMI 지표가 좋게 나오고 중국의 한국의 11월 수출이 개선 기미를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지수는 2200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는, 도전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게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미중 협상 완료와 북미 협상까지도 얘기가 나오면은 더욱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1단계 미중 협상 완료가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엔 바로 이제 북미 협상 얘기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어제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 보면은 내년도 경제 전망과 더불어서 한국의 안보 상황이 좀 해소가 된다면 많은 돈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지난번에 그 한국의 디스카운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1월 26일이죠. 지난 화요일에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이제 지금 한 2조 넘게, 그러니까 이제 11월 7일부터 시작해서요. 11월 7일부터 해서 2조 넘게 외국인 매물이 나왔죠. 외국인 매물. 이 외국인 매물이 이제 거의 완료됐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완료되고 났으니까 이제는 또 다시 채우는 것이 나오겠죠. 채우는 거. 팔았던 것을 다시 이제 돈이 좀 들어오는, 그래서, 11월 들어 집중적인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2조 이상의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2100포인트를 지켰다라는 것은 굉장히 맷집이 좋다.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맷집이라면 작은 재료만 나오더라도 바로 2200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최근에 이번 주 들어가지고 이제 개별주가 좀 안 좋았잖아요. 개별주가 안 좋았는데 이 개별주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도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래서 2100포인트가 지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2100을 살짝 깨기로 했죠. 2095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했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고, 또 매수가 굉장히 탄탄했다. 또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들이 굉장히 강력한 의지로 지금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어제도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어요. 1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수는 올랐다라는 거죠. 올랐다. 코스닥은 좀 내렸지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관이 940을 샀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개별주들이 월요일 날 438%, 뭐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다가 화요일 날 182%, 그리고 어제는 83%로 좀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오늘 목요일이니까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은 또 이 지표가 좋아지겠죠. 월요일 날 438, 화요일 날 182, 수요일 날 83%로 코스닥은 455, 259, 45%였단 말이죠. 그래서 쭉 밀렸는데 아마도 이제 2100포인트 안착하고 미국 뭐 괜찮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또 개별주에 대한 매수세 여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개별주.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많이 위축됐다가 올라오는 날이라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개별주들을 좀 베팅해도 되는 날.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전강후약이냐 전약 후강이냐 이걸 따질 때 오늘 같은 날은 전약 후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약 후강.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이 좋을 것.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장이 이렇게 크게 급등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뭐 아침에 좋은 일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오전 초반에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전약 후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내일도 금요일도 좋을 듯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제 쭉 차트 제가 쭉 다시 어제 저녁에 설명을 못했죠. 어제 저녁에 제가 방송 나가는 바람에 설명 못했는데,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그래요. LG노텍과 DB하이텍 같은 게 이제 우리 IT에서는 좀 접근하기 괜찮은 그런 종목이 되고 있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아차 모양 여전히 좋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것도 좋습니다. 차 모양이 좋았고, 그다음에 항공주들 괜찮은 편이에요. 여전히 항공주. 조선주가 아직까지 이제 240일 라인, 장기 라인에 지금 헤딩을 해가지고 거기를 돌파는 못했는데 돌파해가지고 안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조선주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 그래서 조선주는 어쨌든 내년도가 좋을 거라 그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경기도 좋아져야 돼. 경기가 좋아지고 조선주가 좋아져야 돼. 그래야지 조선주가 아주 급속히 좋아지죠. 지금은 이제 바닥을 잡고 회복될 듯 말 듯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람코 대박 재료가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차트는 좀 많이 좋아졌죠. SKC 지금 모양 좋아지고요. SKC는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종목 얘기도 했었는데, SKC가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죠. 사우디 아람코 상장, 그것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그거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KC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뭔 내용이냐면은, 옛날에 이제 화학업체였죠. 전형적인 화학업체였는데, 지금 변신을, 전기차와 IT 소재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내년도의 영업이익 증가로 나올 것 같다. 한 2배 정도, 올해보다도 한 2배쯤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동박회사라죠. 동박회사. 그러니까 동박이라는 얘기가 얇은 구리입니다. 얇은 구리. 그러니까 인수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내수기업인 웅진코웨이 하이트젤로, 아주 많이 올라왔어요. 여전히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정말 이 시대 최고의 종목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요것은 꼭 좀 편입을 해 놓으시라. 네이버, 카카오. 제가 볼 때에 좀 뻥을 심하게 치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뻥을 심하게 치면. 그러니까 꼭 네이버, 카카오는 좀 관심 가져보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어제 SK의 전성시대였죠. SK 전성시대. 그래서 SK 디스커버리하고 SK 케미칼 상 갔는데,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SK 바이오랜드는 그렇다 하더라도 SK 케미칼은 꽤 괜찮아요. 연구하고 있는 분야도 괜찮고, 그리고 SK 케미칼이 이제 치매 패치제로 이제 어제 이제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건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치매 패치제는 이미 좀 팔리고 있는 분야죠. 유럽에서는 뭐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대요. SK 케미칼이. 근데 그보다도 꽤 열심히 하고 있는 SK 바이오팜 상장회사가 이제 뇌전증 치료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SK케미칼도 꽤 괜찮은 그 바이오제 꽤 이제 성과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 백신 같은 거라든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SK케미칼하고 이거 일단은 SK바이오팜 상영 전에 SK케미칼에 좀 신경 써보자 하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이중항체 여전히 괜찮은 것 같고요. 셀리버리라는 거 이런 쪽도 아마 조만간에 재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필룩스 마찬가지고요. 필룩스가 상당히 지금 개인들한테는 이제 그 인기가 있는 종목인데 주가 뭐 많이 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필룩스, 셀리버리 요것들 잘 보시기 바란다는 거고. 텔코는 어제 그냥 올라갔다 팍 빠져버려, 그저께 올랐다가 보합까지 왔고 어제 추가적으로 빠졌는데 텔코는 역시 뭐 12월 달에 재료 나온다고 하니까 좀 잘 지켜보자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재료 종목들, 재료가 IT 재료 종목군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조선 쪽도 제가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인다. 지금 뭐 괜찮아요. 동성하이텍 같은 경우도 차트가 쭉쭉 올라오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종목들 여전히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세먼지 쪽은 아무래도 12월, 1월, 2월 되면 많이 좀 그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 그렇고 이제 핀테크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픈 뱅킹이 시작됐으니까 핀테크 관련주도 여전히 한번 잘 봐보자. 그러니까 PG 기업들, 그러니까 페이먼트 게이지 PG 기업들도 이제 PG 기업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이제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이 이게 가장 볼 만한 거고, 또 한국사이버결제 마찬가지죠. 이게 한국사이버결제는 대표 종목이고 PG, KG 이니시스도 괜찮고, 그다음에 남북경협주는 일단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재료 나와야 되는데 어제도 이제 재료가 뭐 좋은 재료가 아니라 조금 나쁜 재료,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뭐 나경원 대표 말 때문에 내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좀 실망스러운 분위기, 또 이제 어제 장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내린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 철도주 쪽에서 이제 신용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신용 물량이 별로 없는, 신용 물량 많았던 철도주부터 조금 내려갔다는 거고, 정치주 쪽은 여전히 뭐 관심이 있겠죠. 근데 그 옛날만큼 뭐 어떻게 대선이 아니니까 옛날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이낙연주가 여전히 괜찮고, 이낙연주,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주 이런 쪽에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멋진 하루가 되길 바라겠고, 어쨌든 간에 전체 시장 자체가 내년도에는 좀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일단 정치도 좋고, 또 남북주도 흐름 좋고 하면은, 남북 경협 문제 좀 풀리고 그러면은 아마 올해 또 내년 한 2, 3월 달까지 해서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결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남북주 들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북미 간의 협상 진행되는 거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또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좀 개선되는 조짐이니까 내년도 한번 기대해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